너무 별거 아닌 질문인데 옷은 왜 한복 같은 걸 입으시는지요? 별거 없어요. 왜냐면은 어떤 옷을 입고 찍을까 고민하는 게 너무 번거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옷 중에 제일 무난한 게 뭘까? 했을 때 이게 생각이 났었어요. 제가 한복을 평상시에 입고 다니지는 않는데 한복을 좋아해요. 그 동양적인 거. 우리나라 느낌이 물씬 나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리슬이라는 브랜드 있어요. 되게 예쁘거든요. 음, 그 한복을 젊은 디자이너 분이 이제 만드신 브랜드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자. 그냥 편하게 한 가지로 고정하면 고민할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해서 결정하게 됐는데 저는 좋더라고요. 근데 이제 뭔가 개량 한복 입고 다니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들도 많잖아요. 음, 근데 저는 그냥 편해서 입는다는 거. 영상 찍을 때랑 명상 그 싱잉볼 세션 할 때나 명상 할 때나 이럴 때만 입습니다. 빙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귀신에 대해 빙의했다. 보통 우리가 그런 장면을 영화나 드라마 같은 데서 많이 접하잖아요. 우리 누구나 다 빙의 상태다라고 생각을 해요. 큰 의미에서. 그런데 그 빙의라는 게 그냥 에너지로 보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상상하는 드라마나 영화에서 봤던 그런 이미지의 귀신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낮은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체가 있는 거죠. 그런 에너지체는 떠돌아다니다가 결이 맞을 때 들어오기도 한다. 그때의 상태를 빙의라고 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수시로 외부에 나가잖아요. 누군가를 만나고 밖에 나가요. 그러면 그곳에서도 타인의 에너지가 나에게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그것도 빙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의 귀신은 존재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런 귀신을 에너지체로 본다면 그런 건 존재한다. 하지만 그런 게 나에게 들어오는 것 자체를 무서워한다기보다 내가 내 에너지를 얼마나 맑고 깨끗하게 유지하냐에 따라서 걔가 들어왔다가도 자기랑 결이 맞지 않으면 나가기도 하고 그런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실제로 그런 걸 느끼기도 했고요. 그래서 나의 에너지의 중심을 나의 내면에 두고 나를 항상 더 맑고 깨끗하고 내지는 긍정적으로 밝게 유지하려고 하는 게 중요해요. 거기에는 음식도 들어가고 스트레스 관리 이런 몸에 대한 거 그런 것도 들어가고 마음에 대한 것도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런 내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 외부의 뭔가에 대해서 걱정하거나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는 것보단 나에게 더 신경 쓰는 그런 시간을 나에게 쏟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영상에 태양 명상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그 영상에서 제가 맨발 걷기와 태양 명상을 같이 하면 정말 좋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어요. 지난 라이브 때도 이야기했고요. 태양의 에너지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 몸에 혹시 있을 그런 탁하거나 그런 것들을 좀 맑게 유지해 주는데 정말 좋고요. 그걸 맨발 걷기와 같이 콜라보를 해서 한다면 더 시너지 효과가 나요. 그래서 태양 명상을 저는 굉장히 추천해요. 왜 우리가 귀신이 사는 집, 보통 무서운 집 이런 거를 폐허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람도 그런 폐허같이 돼버린 사람을 폐인이라고 해요. 그런 폐허나 폐인들은 느낌이 어둡고 뭔가 우중충하고 그런 느낌이잖아요. 그래서 맑게 유지해야 돼요. 환하고 맑게. 그래서 이런 얘기도 있죠.
뭐 우울해지면 몸을 써라, 뭐 나가서 걷거나 달려라. 그런 것들이 에너지적으로 이렇게 운용시키는 게 있는 거죠. 태양 명상을 아직 안 해보신 분들은 요즘에 여름이라 낮에는 태양 에너지가 굉장히 너무 강해요. 눈에 좀 초보자가 하기에는 셀거든요. 거의 질 때나 해가 뜰 때 이렇게 해보시면은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발가락 흰 거 이야기 하실 때 태아기 때 엄마가 느꼈던 감정이 느껴지셨다고 하셨잖아요. 어머니는 그 감정을 느끼기만 하고 해소는 안 됐기 때문에 태아의 영향이 간 건가요? 태아 성장에 영향이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했던 건지 알려주세요. 네. 제가 지난 라이브 때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요. 제가 발가락이 양쪽이 네 번째 발가락이 좀 많이 비정상적으로 휘었었어요. 옛날에 20대 때 이제 그걸로 병원에 한번 갔을 때는 정형외과 갔었는데 그때는 그 의사 선생님이 이 발가락을 강하게 잡고 있는 인대였나? 그거를 하나 끊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개월 정도는 누워 있어야 되고 나머지 6개월은 재활 치료를 해야 된다라고 했었어요. 그리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선천적이다라고 하셨거든요. 제가 명상을 하다가 휜 네 번째 발가락 쪽으로 이 몸통에서 그 발가락 쪽으로 뭔가 번개같이 이렇게 찌릿하고 가서 굉장히 아파가지고 악 하고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펼쳐지는 장면들이 있어요. 제가 엄마 뱃속에서 이 네 번째 발가락이 형성될 쯤에 엄마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고 그걸 태아에 있는 엄마 뱃속에 있는 제가 느끼면서 그 발가락이 좀 정상적으로 성장하기 힘들었다 라는 걸 느꼈는데 엄마는 그 감정을 느끼고 해소를 했어도 이미 그 발가락이 형성되는 중이었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태아 성장에 영향이 안 가려면 아마 엄마가 임신을 하기 전에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배워야지 않았을까 싶어요. 저는 그래서 이런 공부를 제가 아이들 다 낳고 한참 뒤에 시작을 했지만 정말 결혼 전에 공부를 시작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인생이 어떻게 또 많이 변했을까 이런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20대 젊은 분들이 이런 공부를 많이 하면 좋겠더라고요. 유자님, 감정을 느껴준다는 것이 잘 감이 안 와요. 제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정말 감정의 벽이 너무 두꺼워서 내가 지금 이게 화난 건지 약간 서운한 건지 구분을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자기 감정을 억눌리면서 살아온 사람들, 아주 어릴 때부터 내 것을 주장해보지 못한 사람들, 항상 참아야만 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순간에 내 마음을 한번 느껴보세요. 내 감정을 느껴보세요. 이러면은 전혀 그런 거에 대해서 몰라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요. 왜냐면 그러면서 산 적이 없기 때문에. 감정을 느껴준다는 것도 이제 한 번에 가장 깊게까지는 잘 안 되고요. 차곡차곡 연습을 해 나가시면 돼요. 어려우시면 대상 하나를 정해서 해보시는 것도 좋고 상황만 딱 하나 정해서 해보셔도 돼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키우는 것 같으니까 첫째 아이가 어떻게 할 때 그때는 꼭 느껴봐야지 이렇게 한번 딱 정해 두시고 그 순간이 오면은 아이가 하는 행동이나 말보다 내 마음, 내 가슴에서 일어나는 것들에 한번 집중해 보는 거예요. 이 처음부터 감정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면 몸을 느껴보는 것도 좋아요. 만약에 화가 난다? 그러면 몸에서 반응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우리가 마음을 느끼는 것보다 몸을 느끼는 것이 훨씬 쉽거든요. 몸의 근육이 어디가 경직이 된다든지 호흡이 좀 거칠어진다든지 호흡을 내가 안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심장이 벌렁벌렁 뛴다든지 이런 것들이요. 그래서
감정을 느껴준다는 게 처음에 잘 안 되시면 몸을 한번 느껴보셔라. 그것도 처음에 근육을 느껴야 되나? 호흡을 느껴야 되나? 뭐 이렇게 헷갈리시면 하나만 정해두시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제가 추천하는 거는 그 두 가지 호흡과 근육 중에 한 가지를 느껴보시란데 한번 해보세요. 오늘은 그러면 이런 상황이 딱 되면은 호흡을 한번 관찰해보자. 그러면 어떤 감정이 오면 몸에서 반드시 반응이 오게 돼 있는데 감정을 느끼는 게 어렵다면 몸을 관찰해 본다. 그러면 나는 몸 중에서도 호흡을 관찰해 보겠다. 이렇게 해보는 거고요. 내가 이런 상황이 되면은 숨이 거칠어지는구나. 또는 내가 나도 모르게 숨을 딱 멈추는구나.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서 몸에 대한 알아차림이 점점 쉽게 더 깊게 잘 되면 마음, 감정에 대한 알아차림도 더 쉽게 잘 되고요. 그 상태가 연습이 점점 더 깊게 잘 되면은 어느 순간에 이 감정, 내가 화가 나지만 사실은 화가 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두려워서 내가 화로 표현이 되는구나. 이렇게 화 뒤에 숨은 속감정이 느껴지고 그렇게 느껴지는 순간 겉으로 드러나던 화는 없어지게 돼요. 왜냐하면 그거는 진짜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본적인 감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 이면의 감정을 느껴주다 보면 왜 나는 이 상황에서 화가 아니라 실제로 화로 표현됐지만 왜 두려웠던 걸까? 그런 두려웠던 이유나 왜 두려움을 유발했던 욕구나 이런 것들이 느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점점 깊어지는 거예요. 감정을 느껴줄 때 몸의 떨림이 느껴지더라고요. 사람마다 다를 거고 감정마다도 다를 거예요. 고무줄 끼우고 연습하라고 하던데 하루 종일 생각날 때마다 어떤 식으로 하는지요? 그 영상 보셨어요? 고무줄 이제 끼고 알아차림 연습해 보시라 했던 거 보셨나요? 이제 사람마다 달라요. 이제 예를 들어서 자전거 타는 것도 그렇잖아요. 그냥 한 번에 운동감이 있어서 그냥 쓱 해봤는데 바로 자전거 잘 타는 아이들도 있고 연습이 굉장히 많이 필요한 사람도 있고 디테일하게 뭐 균형은 어떻게 잡고 페달은 어떻게 하고 하나하나 다 알려줘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했던 방법을 말씀드리면 처음에는 이제 고무줄을 끼는 이유 먼저 명확하게 해야 돼요. 고무줄을 꼈던 이유는 알아차림 연습을 하고 싶은데 내가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가 어떤 상태로 있는지 내 마음속에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서 생활하면서 알아차림을 하고 싶은데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이 뭐 하나 이렇게 올라오면 팍 돌아버리고 나중에 후회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연속이었어요. 또는 알아차림 해야지 하는 것조차 까먹거나 그래서 고무줄을 꼈던 거예요. 처음에는 고무줄 낀 것도 까먹어요. 손에 이렇게 있는데도 까먹어요. 그래서 이제 고무줄을 끼고 대상을 저는 하나 정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감정을 정할 때도 있었어요. 화라는 감정이 올라오면 그 화라는 감정에 타서 내가 그 감정을 폭발시키는 게 아니라 그 화라는 감정을 알아차림해야지 라는 의미로 화가 날 때마다 고무줄을 튕긴 적도 있고 또 어떨 때는 저의 아이의 대상 한 명을 이렇게 딱 정해서 그 아이를 대할 때 나도 모르게 쉽게 마음이 요동친다, 쉽게 화가 나거나 쉽게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 싶으면 그 아이를 대하기 전에 알아차림해야지 라는 각성의 의미로 튕긴 적도 있고요. 근데 고무줄 끼고 그렇게 이제 수시로 연습하는 거예요. 이제 나의 상태도 매일매일 변하잖아요. 그래서 아이에 대한 내 마음이 너무 좋지 않은 날들이 연속이 될 때는 아이를 대상으로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하는 거죠. 내 상황에 맞게. 근데 이 고무줄 끼는 게 정말 효과가 좋아요. 지금 제 주변에서도 그 고무줄 끼고 연습하고 있다라는 연락들이 몇몇 분한테 오는데 한 분은 가족 관계가 정말 좋아졌어요.
왜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알아차림 꼬무줄 끼는 게 알아차림 연습할 때도 좋지만 내가 변하고 싶은 나의 행동을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일어나야 되는데 알람을 이제 7시에 맞춰놨어요. 근데 일어나야 되는데 하면서 안 일어나는, 못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안 일어나는 그런 상황일 때 꼬무줄을 튕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로는 다 알아요. 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근데 몸이 안 따라줘요. 이런 경우에 고무줄을 튕기면서 나 스스로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내 행동을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바꾸고 싶을 때도 정말 효과가 있어요. 꼭 해보시면 좋겠어요. 진짜 효과가 좋고, 이럴 때는 대신에 내 의도가 명확해야 돼요. 내가 이걸 끼고 언제 어떻게 하겠다 라는 그런 의도가 명확해야 합니다. 명상할 때 바라보라고 하는 가이드가 많은데 몇 년을 해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내가 바로 마주 앉아서 바라보고 있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냥 호흡을 따라가는 걸로 하거든요. 바라보라는 거는 알아차림이라는 거랑 똑같아요. 바라보다 이꼴 알아차림 이꼴 관찰자, 다 똑같은 말이에요. 명상도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어떤 명상을 하냐에 따라서 그 명상의 목적이 달라요. 근데 우리가 알아차림 연습을 하고 정화를 위해서는 호흡 명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명상을 한다라고 할 때 명상을 우리는 이제 호흡 명상이라고 전제를 할게요. 호흡 명상을 할 때는 숨을 조절하지 않습니다. 숨을 편안하고 깊게 쉬기 위해서 심호흡을 일부러 계속 한다든지 그러지 않아요. 자, 호흡 명상에서 호흡은 거칠 수도 있고요. 헐떡헐떡 이렇게 얕을 수도 있고 되게 편안해서 깊을 수도 있어요. 내 호흡이 어떤지 그냥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 대상을, 내 호흡을 관찰하려면 호흡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러니까 관찰하려면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영상에서 어떻게 계속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명상을 할 때 입을 다물고 콧구멍으로 숨을 쉬고 내쉬잖아요. 그러면 이 공기가 이 콧구멍으로 들어갔다 나와요. 그래서 처음에는 숨이 왔다 갔다 할 때 이 코끝에 구멍 주변에 공기가 스치잖아요. 여기를 느끼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이게 몇 번 한동안 이렇게 쭉 하다 보면은 숨이 움직이는 이 길 있죠. 이 길에 움직이는 느낌이 나요. 그러면 느껴지는 대로 거기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특정한 대상, 호흡에만 집중을 하면서 알아차림 하다 보면 이게 일상에 적용을 했을 때 나의 일상 자체를 관찰할 수 있는 힘이 길러지는 거예요. 또 다른 내가 앞에 마주보고 앉아 있다고 생각하고 보는 게 아니고 내가 눈을 감고 내 마음으로 이 코끝을 관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호흡을 조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 되게 아무것도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눈 감고 앉아서 숨을 고르게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숨이 거칠면 거칠다. 숨이 깊으면 깊다. 숨이 얕으면 얕다. 이런 것만 그냥 느껴주시면 돼요. 그러다 보면 점점점 숨이 잔잔해지고 깊어지고 하면서 깊은 명상 상태로 들어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에 감정을 알아차려도 해소가 될까요? 이게 항상 절대적인 건 아니고 상대적인 건데요. 시간이 지난 뒤에 감정을 알아차리지 않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 순간순간에 그 감정과 떨어져서 바로 알아차림한 상태보다는 쌓일 것 같아요. 감정 정화되면 젊어지기도 하나요? 막 약 먹은 것처럼 젊어지진 않을 것 같은데요. 근데 그렇긴 해요.
저는 이제 무의식 정화가 되고 나서 사람들 만났을 때 얼굴이 되게 편해 보인다, 눈동자가 변했다,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그것이 이유가 무의식 정화 거리들은 나에게 내 몸에 짐처럼 얹어져 있어요. 무거워요. 몸이 무거워져요. 근육이 경직되고 그래요. 근데 그 정화거리가 내 몸을 떠나면 내가 굉장히 가벼워지겠죠. 근육도 이렇게 쉽게 위축이 되다가 이완이 잘 되는 거예요. 쉽게. 그러면 표정도 밝아지고 표정이 편해지겠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젊어진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얼만큼 느껴줘야 할까요? 감정 말씀하시는 거죠? 느껴주다가 중간에 멈춰도 될까요? 네, 그럼요. 뭐 중간에 느껴주다가 중간에 멈춰도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강한 감정이 올라오면요,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두렵고 무섭고 굉장히 강해요, 그 힘이. 그래서 멈추려고 하면 멈출 수 있어요. 하지만 그 감정의 잔여가 조금 가기야 하겠지만 멈춘다고 해서 무슨 일이 생기거나 그러지는 않아요. 얼마큼 느껴줘야 하는지도 사실 답이 없어요. 제가 했던 방법은 보통 여유 있는 시간대에 누구한테도 방해받지 않을 만한 그런 시간대에 했었기 때문에 시간을 딱 20분 안에 끝내야 돼, 이러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미 시간이 타이트하다? 그렇다면은 마음이 이제 좀 어느 정도 시간 제한을 받기 때문에 감정이 그렇게 편안하게 올라오지 못하겠죠.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이 감정을 재촉하거나 억압하거나 하게 돼요. 이런 거는 무의식의 영역이기 때문에 내가 아니 나 안 그럴 거야 해도 하게 돼 있어요. 답은 없다. 하지만 되든 안 되든 감정을 왜 우리가 느껴주고 싶다, 느껴주려고 해도 그게 안 올라올 때가 있잖아요. 하지만 안 올라와도 최소한의 시간은 정해두고 자주 해주면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했고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꼭 알아내야 할까요? 아니면 감정을 느껴주기만 하면 되나요? 원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요. 여기서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몇 가지 있는데, 첫 번째로 머리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하면은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자, 보세요. 우리는 지금 무의식의 영역을 탐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근데 무의식의 영역은 내 머리로 절대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면 나는 원래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게 되어 있어요. 그쵸? 내가 못하는 거는 원래 못하는 거예요. 말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어떤 감정이 올라온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감정을 느껴주는 거예요. 근데 그 감정을 느껴주다 보면, 그 감정을 알아차림하다 보면 점점점 그 깊이가 저절로 깊어지게 되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그 감정 이면의 것들이 쫙 펼쳐져요. 제가 이렇게 쫙 펼쳐진다는 게 전혀 감이 안 잡힐 텐데, 제가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저희 신랑은 딱히 이런 공부를 하지 않아요. 하지만 저에게 숱하게 얘기를 들었겠죠. 제가 이런 작업을 했던 그 과정도 다 봤었고, 제가 얘기를 했었고, 제가 경험했던 것들도 다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저희 신랑 굉장히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와이프가 얘기하니까 그냥 들어는 줬던 거예요. 근데 이것도 이제 부부와 무의식이 관련되어 있는 거는 이제 나중에 얘기 드리고, 신랑이 어느 날 퇴근하고 오면서 운전을 하는데 갑자기 펼쳐졌대요. 본인의 엄마, 그러니까 저에게는 시어머니죠. 본인의 엄마와 자기와의 관계, 그게 자기가 옛날에 생각해 왔던 거랑 전혀 다르구나. 그게 쫙 펼쳐지면서 순간 너무 괴롭고 그렇대요. 그래서
운전을 못하고 차를 갓길에 대고 한참 1시간 정도 있다 온 거예요. 그러면서 저에게 이제 그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펼쳐지더라. 정말 짧은 시간 안에 쫙 펼쳐지더라. 자기 그 경험이 혼란스럽고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제 나에 대해서 내가 생각했던 내가 아니구나. 나는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게 진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말 펼쳐져요. 때가 되면은 그냥 쫙 펼쳐져요. 근데 우리가 머리로 아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머리로 분석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냥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집중을 하시면 돼요. 감정이 올라오면 감정을 느껴주기만 하면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제가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여기 질문에 원인 해결이 안 되면 계속 감정이 올라올 것 같아서요. 이 말에는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내가 빨리 원인 해결을 해서 그런 감정이 올라오는 근본적인 원인을 빨리 해결을 해서 나 여기서 좀 탈출할 거야. 이런 마음이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 내 무의식은 나를 다 알거든요. 나는 무의식에 속아요. 나는 무의식을 절대 속일 수가 없어요. 무의식이 나보다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러면 좋아할까요? 자기를 뭐야 나를 빨리 해결해서 너 편하겠다는 거야? 이런 거예요. 약간 느낌이. 그래서 그냥 내가 막 애쓴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에만 집중을 하면서 계속 지금 여기에 머물려고 하셔야 돼요. 그거 자체가 또 현존하는 연습 이런 거가 되기도 하고요. 남편분은 알아차림 하는 거 안 하셨는데 갑자기 그런 일이 있으셨나요? 딱히 연습은 안 했어요. 근데 제가 많이 얘기했죠. 이렇게 하는 거다. 이렇게 했다. 이렇게 했더니 어쨌다.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신랑이 뭐 생활하면서 적용을 아예 안 하진 않았겠죠. 그게 그 세월이 이제 몇 년인데 중간중간에 나 요런 일이 있었어. 요런 걸 뭐 느꼈어. 이런 이야기는 많이 했었어요. 근데 그렇게 쫙 펼쳐졌다. 그러면서 그 하나의 경험으로 뭔가 자기의 의식 상태가 이렇게 딱 변하는 그런 거는 그때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명상할 때 오른쪽 가슴이 답답한데요. 싱잉볼 들으면서 잔 첫날에 이 부분이 전기 오른 것처럼 찌릿하게 느껴졌어요. 싱잉볼 영향인가요? 영향이 충분히 있을 수 있어요. 싱잉볼 세션을 이렇게 하다 보면 몸이 아픈 데가 이렇게 바로 풀리는 경우도 있고요. 옛날에 아팠던 데가 또 통증이 올라오는 곳도 있고 전혀 이상 없는데 괜히 자극이 뭔가 찌릿하게 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 상태가 다 다르긴 하지만 싱잉볼의 그런 진동이나 에너지는 없는 걸 건드리진 않아요. 그래서 통증이 느껴지는 사람도 그 잠재된 통증을 올려서 빨리 보내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긴 해요. 오른쪽 가슴이 답답하다고 하셨는데요. 이 부분을 육체적으로 평상시에 관리할 때 자주 마사지를 해준다거나 이 오른쪽 가슴과 연결되는 이 뒤쪽 그리고 사실 이 부분만이 아니라 사실 다른 데도 다 연결되어 있긴 한데 이 부분을 좀 더 이렇게 두드리거나 마사지 이렇게 해주시면은 조금 더 편하실 수 있어요.